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읍을영이라는 뜻도 있네요. 부수는 물수이고요. 뜻은 길다, 오래다, 길게 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삼일신고에서는. 상형문자로서 여러 갈래로 흐르는 물의 줄기를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며 멀리 흘러간다는 데서 길다라는 뜻이 생겼다고 하네요. 시딕닷넷의 설문해설을 보면 장이라고 해서 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설명하고 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줄기가 여러 개 합쳐져서 강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forever, 영원을 뜻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문을 보면 이런 모습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의 상형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 글자에서 이제 사람 모양이 나타나긴 하는데 물 흐름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 꼭 봐야 되는지라는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갑골문에서도 이런 글자를 물줄기가 여러 개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 옆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이 합쳐졌다기보다도 완전 옆으로 서 있는 사람 모습이죠. 이번에는 모양이 비슷한 물수입니다. 부수는 물수이고요. 물, 강물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형문자로서 시냇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죠. 설문화자에서는 북방지행이라고 해서 물이 이제 북쪽을 나타내거든요. 오행상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는 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시내가 흐르는 모양이죠. 근문과 갑골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뭔가 흐르고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이 물방울을 그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흐르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거 이렇게 S자 같이 굽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흐르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점은 지금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 흐르는 모양을 본뜬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결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물이 떨어지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것은 이제 흐름을 나타내고, 양옆에 있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물결 치는 모양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내천입니다. 부수는 똑같고요.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양쪽 언덕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설문해저에도 물이 흐르는 모습이라고 해서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도 그냥 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흐르는 모습이죠. 아까 물수와 비교하면 이것은 가운데 흐르는 모습에 양쪽에 이제 점을 찍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썼죠. 이렇게 바깥쪽을 한 것도 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흐름을 2개를 썼어요. 그리고 물수 같은 경우는 물방울을 좀 더 많이 썼죠. 물결 치는 모양을. 그러니까 물결 치는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수는 이제 물방울 넣어서 이제 물을 나타내고, 이 내천은
물 흐름으로서 시내를 나타내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시 원래 한자인 길영을 보면 이것이 그 물수나 내천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서 S자 모양으로 이제 있었는데 길영에서는 사람 모양으로 나왔죠. S자 모양보다도 거의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으로 본 해석이 좀 더 맞는 거는 같아요. 나머지 글자가 이것을 어떻게 강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여러 개 합쳐진 거를 나타내야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골문에서도 보면 이 물이 여러 줄기가 합쳐졌다면 이렇게 합쳐져서 일쪽으로 이제 합쳐지는 것인데, 그 크기가 합쳐진 데가 더 커야 되는데 더 커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물에서 이제 헤엄치는 사람에서 그것이 이제 강이 이제 길게 뻗어 나가니까 길령으로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입니다. 부수는 삼수변이고요. 이 물수가 이제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뜻은 강, 큰 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나라 이름도 있고 별 이름도 있고 그럽니다. 삼수변과 공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본디는 양자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공이 크다는 뜻이 있나요? 설문해제는 임해라고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강이라고 했네요. 내 같은 경우는, 개천 같은 경우는 강으로 흘러들죠. 그렇게 강으로 흘러든 물들이 모여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강과 이제 천의 구분은 그 흘러가는 목적지가 바다냐 아니면 강이냐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도 뭐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고요. 큰 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골문에는 없네요. 근문에는 현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보건대 이게 공이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전에도 뭐 살펴봤었는데 이게 도구의 모습이었죠. 공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이제 공구가 필요할 일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강에서 이제 도구가 필요한 일은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두 가지 경우죠. 내천의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다리를 만들 이유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돌다리 정도면 되는데 큰 강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배를 띄우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구가 필요할 정도로 넓은 강을 뜻하기 위해서 이 공구를 썼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물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 이런 걸 씁니다. 부수는 삼수변이고요. 뜻은 물, 내, 강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운하할 때도 이걸 쓰죠. 은하라 할 때도 이렇게 쓰고요. 형상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과 음을 나타내는 가가 합해져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가라는 것은 오를가인데 입에서 숨이 세게 나오거나 허락하여 말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뜻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물이 시원스럽지 못하게 나아가다가 세차게 흐르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와 이제 연결 짓고 있죠. 자, 중국에서는 황하를 예로 들어서 하라고 일컫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양자강은 강이라고 했었죠. 그럼 황하는 하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설문화자에는 그냥 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곤륜산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황하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황하의 기원지라고 할 수 있죠. 시원지.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도 뭐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네요. 그냥 강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문에서는 지금보다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 옆에 이런 글자가 첨가가 돼 있었네요. 갑골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사람의 입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아까 길영하고 이제 비슷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긴 하네요. 여러 개 살펴봤는데 전부 다 사람 모양이 나와서 이것은 물 흐름이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갑골문 시대의 글이었고, 근문에서부터 이제 현재의 글자처럼 이제 가가 첨가돼서 하라고 이제 발음이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 한자인 길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길영과 비슷한 물수, 그 물수와 비슷한 내천, 내천과 비슷한 강, 그리고 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물이 여러 개 합쳐지는 모습을 그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길게 가는 모습이 돼서 길영이 됐다고 했고,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 모양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물수위 같은 경우는 물 흐르는 거에 이제 물방울 나타내서 또는 물결을 나타내서 물이 됐었고, 이것은 그냥 흐름만 강조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천이 됐고, 이 내천이 모이는 것이 강이라고 그랬죠. 강은 양자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양자강은 보통 장강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하의 경우는 황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대륙에 강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황하하고 양자강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하와 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강좌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